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 카덱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비롯해 다양한 지상 무기체계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와 함께 이곳에서 어떤 무기체계 또 어떤 기술들이 새롭게 선보여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육군대학 교관했을 때 제 제자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부대를 연구하는 사단법인 창끝전투의 초대 학회장을 맡은 조상근 박사라고 합니다. 저도 군생활 27년 했고요. 소부대에 관련된 교관도 했고, 전역하기 전에는 육군대학에서 전략학 전문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계전투부터 최상단인 전략까지 모든 교관을 다 해봤고요. 지금은 학회원들과 대대급 이하의 어떤 이슈들을 한 몇십 편의 논문을 같이 쓰면서 저희가 칼을 닦았죠. 저는 그래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콜로키움에 한번 찾아뵙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와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군의 경험을 또 이제 전에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 평상시에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자주 있죠. 왜냐면은 제가 육군대학 교관했을 때 제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공군이나 해군에서도 제가 예전에 현역 시절에 미국에 이제 교육 갔을 때 같이 동료로서 있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과 실시간대 의사소통 해나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저 고급 장교 2명을 보내준다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끝전투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일지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파견해 준 거고요. 더 많은 걸 보고 또 이제 우리 군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죠. 사실 이제 오늘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를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드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오버매치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일상화된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 드론이고요. 그 드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대드론이 나타나고 있다. AI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포커싱이 돼야지만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도 될 수 있고, 드론 전투 될 수 있고, 로봇 전투 될 수 있다. 그게 저희 어떤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방산 전시회도 다니고 무기체계들의 설명도 듣고 하면서 너무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이건 소모성 무기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각계각층의 평가도도 다르고 또 만들어내는 각각의 구성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상대성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초정밀 자폭 드론은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용하고 있죠.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게는 그거는 뭐가 되죠? 그냥 현용 전력이에요. 저희는 그거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폭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고요. 또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는 KN-23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무5를 이제 공개를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현용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은 어느 나라에서 오버매치가 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에서 2,200여 대 뜨거운 샘물을 쏟아내는 그런 드래곤 드론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했다고 하는데, 드론이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의 이제 공간이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저는 가봤거든요. 우크라이나 보게 되면 경작지와 경작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공적으로 숲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은원폐가 되니까 거기에 진지를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진지가 있으니까 그거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거.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 어떤 드론도 있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때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벌떼 드론을 딱 위에 띄우는 거예요. 띄워놓고 걔네들은 자기네끼리 움직여요. 실시간 밑에 적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네끼리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들어가서 정찰 드론 한 대, 자폭 세 대, 일로 와, 집결해, 들어가요. 세 대가 타격했는데 이게 타격 효과가 안 났다. 얘가 또 두 개 더 와,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로 이제 군집 타격이 이루어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장에서 박격포를 사용하잖아요. 박격포를 사용하는데 그게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박격포를 사용하려면 데인저 클로스라고 해서 적과의 거리가 400m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박격포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초정밀 할 수 있게 때려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이겁니다. 저 드론 보시면은 저 밑에 보면은 수류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점에 딱 가서 정확하게 투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박격포만큼의 효과가 나는데 저런 것들은 가서 바로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드론 하면 지금 여기 하늘을 날아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상이나 혹은 뭐 지하 시설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드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닌 거를 드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론을 가장 사용을 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적인을 파괴해버렸어요. 해상으로 가던 땅으로 가던 지하로 가던 하늘로 가던 카미카제의 역할을 하는 걸 다 드론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 육군이라든가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타족 로봇, 그 다음에 궤도형 로봇을 가지고 거기에다 EOIR 센서 또는 아니면은 총을 달거나 아니면 EOD를 역할할 수 있는 손을 달아가지고 해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전자전의 그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에다 뭘 쓰고 있죠? 강섬유를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강섬유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건 재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도 지하에서는 미군에서는 이미 전선이라든가 방섬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하 전투 부대가 있어요. 야할롬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깨지지 않는 부대. 그 부대 안에서도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하는데 뭘 쓰냐면 RC카를 써요. 왜냐면 지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적보다 내가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봐야지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하라든가 도시 같은 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밀한 그런 로봇보다는 결국엔 원웨이식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 다음에 반자율, 자율화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박사님 생각에는 어느 드론을 어떤 제대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군 구조에 좀 효율적일 것인지 그런 좀 해안도 좀 듣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인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대대급 이하는 전술적 수준에서 근접 전투를 하는 제대예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려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자폭 드론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자폭 드론이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날면서 정찰하고 바로 표적을 만든 다음에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에 어떻게 생각하죠? 정찰 드론 띄워서 뭐가 식별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뭘 보고 결정을 하고 야, 그 다음에 자폭 드론 띄워.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감시, 결심, 대응 주기를 빨리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대급 이상은 달라요. 대대급 이상은 적과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단, 사단, 뭐 군단은 더 적과의 접촉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드론과 어떤 로봇의 어떤 경계선은 대대급 이하냐 이상으로 나눠져요. 왜냐면 대대급 이상에는 뭐가 있죠? 지휘 결심 체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가 실시간 송수는 되지만 대대급 이하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때려야죠. 그래서 그 전투원을 잘 훈련시켜서 여기서 보고 있는 대대장처럼 중대장처럼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바로 임무형주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빠른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바꿨기 때문에 강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을 만들고 있는 각종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드론 작전 사령부도 생기고 이제 군에서 드론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도 논의는 하는데 뭔가 정해진 게 없다. 군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교리화시키고 어떤 무기 도입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체계적으로 좀 도입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박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급 부대의 어떤 정찰 드론 이런 것들은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건 대대급 이하의 어떤 실질적 운영하고 있는 드론의 로봇이 지금은 없어요. ROC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돌려봐야 돼요. 돌려보고 그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반 체계가 되게 약해요. 소부장을 말씀드립니다.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터, 배터리, 센서, 뭐 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어요. 이제 초안전이라 들어보셨어요? 리미트가 없는 거잖아요. 24개 전법이 있는 그 중에 무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국 내에다가 엄청나게 큰 생산단지를 만들어 놓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싹은 갖고 온 거죠. 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백도어 문제, 정보보안 문제 때문에 그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대안으로서 나토라든가 미국에 있는 소부장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업체 입장에서도 스스로 바턴업 방식으로 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못 개입되면 뭐라도 하나 나올까 하기 때문에 군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의 어떤 총력적인 지원하에 이 소부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면 알겠지만 드론의 발전은 로봇의 발전을 견인하고요. 이 로봇의 발전은 기동 플랫폼의 발전을 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민간군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독자적인 드론과 로봇을 가질 수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 땅 안에 만들 수 있는 소부장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 동맹국이나 협력국을 통해서 소부장을 받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지금 태세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사실 이제 군에서 아미타이거니 뭐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야전 운영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미미하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또 절충교역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드론을 들여오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좀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다 믹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드론과 로봇이 정말 급하다. 북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직수입을 해야죠. 해가지고 데이터를 돌려본 상태에서 야, 이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또 도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술 이전을 받아갖고 매너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기술 이전 받아 그걸 모디파이 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남북한이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을 가고 있잖아요. 핵이라는 것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드론의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우선순위나 그런 거 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핵을 안 갖고 있잖아요.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령 안 당하고. 이 드론과 로봇이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국방이시 삽둔역을 더 템포를 빨리 해라 하기 때문에 늦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정말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체계를 갖춰나가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쁘게 가지 마라. 처음부터 천천히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유인 체계를 완벽하게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죠.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전투력을 온전히 올곧이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서서히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거기서 나온 목적성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중에는 무인화로 가고 하는 그런 진화적인 발전 단계, 즉 유인화, 유무인 복합, 그 다음에 무인화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바로 무인화로 가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동의, 지지, 응원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y name is Petro Yatsenko. I'm the representative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 페트로 소령님 반갑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Of cours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countering the Russian invasion and modern warfare with the Korean Society of Military Specialists, and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share this experience. And of course, we can study something new, and it's very important for us too. 그 2022년 2월 24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요? Since the full-scale Russian invasion, Ukrainian armed forces destroyed more than 25,000 of Russian armored vehicles, and we destroyed 30% of Russian Black Sea fleet. It's more than 60 warships. Also, we destroyed a lot of other military equipment, injured a lot of Russian soldiers and officers, also destroyed a lot of Russian manpower. So the drones helped us a lot in these hostilities, and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contemporary battlefield. 실제 이제 전장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는지 경험을 좀 전달해 주시죠. In fact, the Russian invasion to Ukraine started more than 10 years ago in 2014. Since then, we understood that unmanned machines has very wide future because it allows us as a smaller country than Russian Federation to counter the Russian invasion. This is kind of the future asymmetrical war, and we started to develop drones since 2014 and even earlier.
First of all, drones are very cheap to achieve our goals. For example, the average drone price is about $500, and this drone can destroy, for example, a Russian tank costs $2.5 million. So the difference in price is more than 5,000 times. And of course, this is very efficient and it costs less money for us to destroy a lot of Russian power invaded Ukraine. 그러면 이제 드론 사용을 전 전선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 혹은 사건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It's very important to overcome a Russian military fleet on the Black Sea. And during the first stage of Russian full-scale invasion, Russians destroyed a lot of Ukrainian forces on the Black Sea, and they seized a part of Ukrainian fleet during 2014. And we decided to prepare a symmetrical war structure. It's sea drones like Magura drones, it's a name of this drone, or Sea Baby drones. These drones allowed us to destroy a lot of Russian warships. At the moment, Russian fleet on the Black Sea isn't operable at all. It can do tasks, and Russians are hiding their warships in a safe location. So sea drones, it's a very important part, and we tried to use it. It was successful. So Ukraine, as the world leader of using the sea drones during our battle for our independence. 최근 그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사용 양상을 보면 러시아 본토 내부의 공군 기지라든지 무기고 뭐 크렘린궁 이런 데까지 작전 영역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 현재 드론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작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We faced the problem that foreign countries not allow us to use their high-range weapon to protect us on the Russian territory. I mean, target to some places on the Russian territory.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they can invade us based on these facilities. So we first of all started to make high-range drones, allowing us to target some far territories on the Russian side to help us to avoid this power to go to our territory. For example, the first-person view drones allowing us to destroy manpower and armored vehicles and artillery on the 3-5 kilometers. Now these drones can destroy manpower even more than 20 kilometers. Because we increased the battery size, and of course we have drones that can go to the enemy's territory for hundreds of kilometers and destroy, for example, their ammunition bases, petrol stations, petrol plants, so on. And we already have high-range drones that can pass more than 1,000 kilometers and even more, and we are continuing to develop such high-range drones.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국제사회나 또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Thank you. And of course, I want to say that the Russian invasion to Ukraine and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not only the Ukrainian problem in Europe, and this is a war, a very big war in Europe, and it's not just Ukrainian and Russian things. It will influence all the society all around the world. And you should be familiar that helping Ukraine, Korea will help themselve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본 엔진은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고